자, 1번. 다음 보기에서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5의 3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밑이 5로 같고 곱하기로 두 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수들끼리 서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5의 3 더하기 4제곱, 5의 7제곱. 바로 정답입니다. 자, 니은 x 곱하기 x의 2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밑이 x로 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수들끼리 더하면 되니까 x의 0 더하기 2 더하기 5가 아니라 x의 1 더하기 2 더하기 5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x의 8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디귿. 괄호를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x의 3 곱하기 3제곱, 3의 3제곱이 아니라 x의 3 곱하기 3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x의 9제곱입니다. 리을. x의 3제곱 곱하기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곱하라고 했죠. x의 8제곱. 그리고 곱하기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11제곱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x의 10제곱 나누기 x의 2제곱. 밑이 같을 때 이렇게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와 지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10 빼기 2의 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x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니은 빼기 x의 4제곱 괄호하고 3제곱. 자, 빼기 x의 4제곱 할 때 x의 4제곱 앞에는 빼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빼기 1을 3제곱하고 그리고 뒤에 x의 4를 3제곱해서 계산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빼기 1을 홀수번 곱하면 여전히 빼기 1이 될 것이고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빼기 x의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디귿. x의 2제곱 y의 3제곱 괄호하고 2제곱.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한다고 했으니까 2와 여기 2를 곱하고 2와 여기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의 4제곱, y의 6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빼기 2x분의 y의 제곱, 괄호하고 3제곱. 그러면 이때 3제곱은 이 앞에 빼기도 3번 곱해줘야 되고 분모도 3번 곱해줘야 되고 분자도 3번 곱해줘야 됩니다. 빼기로 홀수번 곱하면 여전히 빼기고 2x를 3번 곱하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2x에 3제곱 하는 건데 이 2도 반드시 3번 곱해줘야 됩니다. 8x에 3제곱 y에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곱하니까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빼기 8x의 3제곱분의 y의 6제곱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곱하기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2와 네모를 더해서 1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12가 되겠습니다. 괄호 2번. x의 6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x의 네모제곱. 그럼 이거는 x의 11제곱 6하고 5를 더해서 곱하기 x의 네모제곱. 10이라고 네모를 더해서 16이 되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네모는 5가 되겠습니다. 3번. x의 네모 괄호하고 제곱.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곱해야 되니까 2랑 네모를 곱하면 28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14입니다. 4번. 3의 2, 4, 8제곱 곱하기 3의 네모 제곱하면 3의 12제곱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8하고 네모를 더해서 12가 된다는 말이니까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각각 써놓으시오. a의 5제곱 곱하기 a의 네모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이 말은 a의 5 더하기 네모를 한 다음에 6을 뺐을 때 그게 a의 3제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 더하기 네모 빼기 6 했을 때 3이 된다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5랑 빼기 6을 먼저 계산하면 빼기 1. 빼기 1에서 네모를 더하면 3이 된다는 말이니까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의 6제곱 나누기 a의 네모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의 4제곱분의 1. 자,
밑이 같을 때 나누기로 수나 문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수들끼리를 빼주면 되지만 앞에 지수가 크고 뒤에 지수가 작을 때는 그대로 빼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지수가 앞에 지수보다 더 크다고 하면 뒤에 지수에서 앞에 지수를 빼주는 대신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A의 네모에서 6을 뺐을 때 4가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10이 되겠습니다. 3번 빼기 2x의 4제곱 괄호하고 네모제곱. 이렇게 하면 네모의 x 12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는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해야 되니까 4랑 네모가 곱해서 여기 x 12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빼기 1을 3번 곱하면 여기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빼기 8이 되겠습니다. 4번 y의 2제곱분의 3x의 네모제곱을 2번 곱하면 y의 네모제곱 9x의 y의 네모제곱분의 9x의 8제곱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을 2번 곱해서 9가 됐고 2랑 네모를 곱해서 8이 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네모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랑 2 괄호 사이에 두고는 지수들끼리 곱해주니까 여기 2랑 2 곱하면 까만 네모에 들어갈 수도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정리를 하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m이 m보다 더 클 때 이 경우에는 A의 m 빼기 m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m하고 n이 같을 때 이 경우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할 때 이거랑 이게 같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수가 됐든 문자가 되었든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에서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를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8 나누기 8, A 나누기 A. 이런 경우는 항상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1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m이 n보다 더 작을 때 앞의 수가 뒤의 지수들보다 더 작을 때는 뒤의 지수에서 앞의 지수를 뺀 다음에 얘를 분모 자리에 쓰고 이거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3의 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 이거는 3의 3제곱이 3번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의 3제곱이 3번 있다는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이 3으로 갖고 곱하기로 수와 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들끼리 서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3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밑이 갖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들을 전부 더하면 되죠. 그래서 3의 3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값은 4고 B의 값은 9이기 때문에 이들 둘을 더하면 정답은 13이 됩니다. 8의 3제곱 곱하기 4의 2제곱은 2의 x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8도 2의 제곱수고 4도 2의 제곱수입니다. 그러면 8은 2의 3제곱이랑 같고 이거의 3제곱. 4는 2의 제곱이라 같습니다. 이거의 2제곱.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해주기 때문에 2의 9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더해주죠. 그래서 2의 1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3의 3제곱을 a라고 할 때 9의 6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자, 이 문제는 9가 3의 제곱수라는 것에 착안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는 3의 2제곱, 이 9의 6제곱, 그리고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서로 곱하니까 9의 6제곱은 3의 12제곱이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3의 3제곱을 A라 한다고 했으니까 이 3의 12제곱을 3의 3제곱의 몇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겠습니다. 3의 12제곱은 3의 3제곱의 4제곱이랑 같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3의 3제곱을 A라 한다고 했으니까 A의 4제곱.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시오.
자, 2 곱하기 5 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를 맞춰줄 때 2 위에 있는 지수와 5 위에 있는 지수들 중에서 작은 쪽에 있는 지수의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은 2의 2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의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10제곱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5 10의 10제곱이 되네요. 자, 이 말은 4하고 1 곱하면 4가 되고 이 뒤에 0이 몇 개 붙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뒤에 0이 10개 붙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뒤에 0이 10개 있고 이 앞에 4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몇 자리 자연수가 되겠습니까? 11자리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은 11자리 자연수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3x 곱하기 빼기 5y.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되죠. 3과 빼기 5를 곱하면 빼기 15, x랑 y를 곱해서 xy. 1번은 계산 결과가 옳습니다. 2번 4x의 3제곱 곱하기 5xy의 제곱. 4랑 5를 곱하면 20이 되고 x의 3제곱 곱하기 x. x의 3제곱 곱하기 x. 곱하기 사이에 두고 밑이 같을 때 지수는 더해주면 되니까 x의 4제곱입니다. y의 2제곱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y의 2제곱 곱하기 1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y의 2제곱이 되겠죠. 3번 빼기 2x의 3제곱. 빼기 1을 3번 곱하면 빼기 8이 되고 x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3 하면 x의 3제곱 곱하기 빼기 4xy. 빼기 8과 빼기 4를 곱하면 32가 됩니다. x의 3제곱과 x로 곱하면 x의 4제곱이 되네요. y는 그대로 y. 그러면 정답은 32x의 4제곱 y가 되어야 되는데 빼기 32x의 4제곱 y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4번 6ab 제곱 나누기 3ab. 6과 3을 나누면 2가 되네요. a랑 a를 나누면 똑같은 문자를 나눠주는 거니까 1이 됩니다. 곱하기 1은 써줄 필요가 없죠. b의 2제곱 나누기 b. 그럼 b의 2 빼기 1 계산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전히 b가 됩니다. 자, 그럼 4번은 계산이 맞고요. 5번 18a의 4제곱 나누기 빼기 6a의 3제곱. 18이랑 빼기 6을 나누면 빼기 3이 되네요. a의 4제곱에서 a의 3제곱을 나눠주면 나누기를 사이에 두고 밑이 같을 때 기본적으로 지수들끼리는 빼주니까 4 빼기 3을 해서 1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수 자리에 1은 생략이 돼서 빼기 3회입니다. 5번 또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계산은 3번입니다. 빼기 3x의 4제곱 y의 3제곱 괄호하고 2제곱 나누기 3분의 4y 곱하기 3x의 3제곱분의 2y의 제곱 괄호하고 3제곱을 계산하시오. 빼기 3을 2번 곱하면 9가 되죠. 괄호 사이에 두고 지수들끼리는 곱하니까 x의 8제곱 y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형태가 되어서 4y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요. x의 3제곱 괄호하고 3이니까 지수들끼리 곱해져서 x의 9제곱이 됩니다.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y 2랑 3을 곱해서 y의 6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약분을 해야 되죠. 3이랑 27을 약분하면 9가 됩니다. 여기 9와 여기 9를 약분하면 1이 됩니다. 4랑 분자 자리 8을 약분하면 2가 됩니다. 숫자는 전부 약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8제곱을 약분하면 얘는 곱하기 1로 될 것이고 여기에는 x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y랑 이 y의 6제곱을 약분하면 y의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할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계산을 하면 숫자를 먼저 보면 1 곱하기 2가 되니까 2. 그리고 이제 분모 자리에 x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분자 자리에 y의 5제곱, y의 6제곱이 남아있어서 y의
11제곱 곱하기 사이 두고 지수끼리는 더하니까 y의 1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의 2y의 11제곱입니다. 다음은 3x의 제곱 y 나누기 a 곱하기 괄호하고 빼기 2xy의 3제곱은 24x의 3제곱 y일 때 a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써넣으시오. 3x의 제곱 y 나누기 a 곱하기 괄호 빼기 xy의 3제곱은 24x의 3제곱 y에서 자 밑에 보니까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나누기 a가 우변에 여기 지금 우변을 따로 쓰겠습니다. 나누기 a가 곱하기 a로 이항해서 넘어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a가 이항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좌변에는 3x제곱 y 곱하기 빼기 2xy의 3제곱만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좌변하고 우변을 똑같이 24x의 3제곱 y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럼 우변에서 약분되고 좌변의 분모 자리에 24x의 3제곱 y가 될 텐데 분모 자리에 있는 24x의 3제곱 y는 이렇게 나누기로 뒤에 따로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3x의 제곱 y 곱하기 빼기 1을 3번 곱하면 빼기 8 x의 3제곱 y의 3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약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약분한 다음에 곱셈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이랑 24를 약분하면 8이 되겠습니다. 8과 빼기 8을 약분하면 빼기 1이 되겠습니다. x의 2제곱과 x의 3제곱을 약분하면 x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x의 1제곱과 x의 3제곱을 약분하면 x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y랑 y는 약분이 되고 여기 y의 3제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을 최대한 한 다음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빼기 1x의 제곱 y의 3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빼기 x의 2제곱 y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5b인 직면체의 부피가 15a 제곱피일 때 이 직면체의 높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보통 직면체나 이런 도형의 높이는 h로 둡니다. 직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2a랑 5b를 곱하면 10ab. 여기서 높이 h를 곱했을 때 그때의 부피가 15a 제곱피입니다. 그러면 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을 10ab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모 자리에 10ab라고 써도 되고 나누기 10ab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변을 10ab로 나눠주면 그러면 똑같은 수니까 약분이 될 것이고 h는 10이랑 15 약분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a랑 a제곱 약분하면 분자 자리에 a가 남고 b랑 b가 약분하면 곱하기 1이 돼서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2분의 3a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괄호하고 5a 더하기 3b 더하기 괄호하고 2a 빼기 2b. 자,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써서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 그러면 괄호를 풀면 그대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배 법칙 써도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2a 빼기 2b.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5a랑 2a를 더하면 7a. 더하기 3b랑 빼기 2b를 계산하면 더하기 b. 1번은 계산이 맞습니다. 2번 또 분배 법칙을 써서 괄호를 풀면 2번 또 2x 더하기 5y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괄호가 그대로 풀리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더하기 x는 3x 5y 빼기 9y를 계산하면 빼기 4y. 2번 또 계산이 맞습니다. 3번 2x 더하기 7y 빼기 x 더하기 8y.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x 더하기 15y입니다. 3번 또 맞습니다. 4번 3a 빼기 2b. 자, 여기는 이제 6a 더하기 4b 괄호 앞에 빼기 1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쓰면 빼기 6a 빼기 4b가 됩니다. 3a랑 빼기 6a를 계산하면 빼기 3a, 빼기 2b와 빼기 4b를 계산하면 빼기 6b. 4번 또 계산이 맞습니다. 5번 이런 분배 법칙 쓰나 마나 안에 괄호
괄호 안의 숫자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7a 더하기 2b가 될 것이고 빼기를 분배법칙 쓰면 더하기 4a 빼기 5b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법칙을 써서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11a 빼기 3b가 됩니다. 11a 빼기 3b가 되어야 되는데 3a 빼기 3b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3a 중괄호 b 빼기 4a 더하기 2 소괄호 a 빼기 b. 자, 우리 이런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배법칙을 써서 소괄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 다음 다시 분배법칙을 써서 중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a 빼기 b 빼기 4a 더하기 2a 빼기 2b.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빼기 2a 빼기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3a 빼기 b가 있네요. 그러면 또 분배법칙을 써서 괄호를 풀면 3a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5a 더하기 b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5x 빼기 3y 빼기 대괄호 x 빼기 중괄호 2x 빼기 2y 빼기 소괄호 x 빼기 y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법칙을 써서 소괄호 먼저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분배법칙 써서 중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분배법칙 써서 대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x 빼기 3y 빼기 x 빼기 2x 빼기 2y 빼기 x 더하기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랑 빼기 x를 계산하면 x 빼기 2y랑 더하기 y를 계산하면 빼기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다시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쓰면 빼기 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랑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이 대괄호 안에는 y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y랑 이 앞에 빼기를 다시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빼기 y가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항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5x 빼기 4y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a, b에 알맞은 식을 각각 구하시오. 가 a 빼기 괄호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3. 자, 그러면 a 분배법칙 쓰면 더하기 x제곱 빼기 3이 되네요. 이게 2x제곱 빼기 1과 같다고 합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a는 x제곱이 2항에서 넘어가면 x의 제곱 빼기 3이 2항에서 넘어가면 빼기 1 더하기 3에서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x가 얼마인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그러면 나도 좌변에서 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죄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b는 3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3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하면 3x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하면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x 하면 소거되어서 사라지네요.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a, b를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x제곱 더하기 2, b는 x제곱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의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빼기 7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어떤 식을 이렇게 네모로 두겠습니다. 여기에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더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이 식을 뺐습니다. 이 식을 빼면 빼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이 식에다가 이렇게다가 앞에 빼기를 했고 지금 분배법칙을 쓴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정답이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식을 제외한 이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5x의 제곱 빼기 3x가 2항에서 넘어가면 더하기 4x 더하기 1이 2항에서 넘어가면 빼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이 이런 다항식의 형태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어떤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빼기 5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에서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더하면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을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겠습니다. 빼기 5x제곱 더하기 2x제곱 하면 빼기 3x의 제곱이 되고 4x랑 3x를 더하면 더하기 7x가 되고 빼기 4랑 빼기를 계산하면 빼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7x 빼기 5가 되겠습니다. A는 3x 빼기 y, B는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5일 때 A 빼기 2b 더하기 5를 xy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럼 A 대신에 3x 빼기 y를 대입하겠습니다. 3x 빼기 y. B 자리에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5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법칙을 써서 괄호를 풀면 3x 빼기 y 더하기 4x 빼기 8y 더하기 10 더하기 5에서 더하기 15가 됩니다. 다시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7x 빼기 9y 더하기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3a 괄호 2a 더하기 b 3a랑 2b를 분배법칙 써서 계산하면 3이랑 2 곱해서 6, a랑 a 곱해서 a의 제곱 3a랑 b를 곱하면 더하기 3a b입니다. 그런데 더하기 ab라고 했기 때문에 1번 계산은 틀렸습니다. 2번 빼기 3xy 괄호 x제곱 빼기 2y 빼기 3xy랑 x제곱을 곱하면 빼기 3x의 3제곱 y입니다. 빼기 3xy랑 빼기 2y를 곱하면 빼기 3이랑 빼기 2를 곱하면 더하기 6이 돼야 되죠. 그리고 x는 그대로 x 쓰고 y랑 y 곱해서 y의 2제곱 더하기 6xy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빼기 6xy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계산이 틀렸습니다. 3번 괄호 9a 제곱 빼기 15a 나누기 3a 그럼 이것도 분배법칙 써야 되죠. 9a 제곱이랑 나누기 3a를 계산하면 9 나누기 3 하면 3 a의 제곱 나누기 a 하면 a가 됩니다. 빼기 15a 나누기 3a 빼기 15에서 3을 나누면 빼기 5가 되고 a랑 a를 나누면 곱하기 1이 됩니다. 곱하기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3번 계산 맞았습니다. 4번도 분배법칙 쓰겠습니다. 10이랑 5를 나누면 2 x의 제곱이랑 x를 나누면 x y의 제곱과 y를 나누면 y 그 다음에 5xy랑 5xy는 지금 그 5xy, 5xy 똑같은 수와 문자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 1. 4번도 계산이 맞았습니다. 5번 6a의 제곱 b의 5제곱 빼기 3a의 6제곱 b의 7제곱 자, 이때는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이거는 빼기 3분의 ab랑 같죠. 계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허리 자리에 ab가 있으면 얘를 분자로 올려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누기 곱하기로 바꿀 때 안 헷갈려요. 자, 그러면 빼기 3분의 1 ab는 빼기 3분의 ab랑 같고 이게 이제 역수가 취해지면 빼기 ab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쓰면 되네요. 자, 분배법칙을 쓰면 여기 ab랑 a의 2제곱 b제곱이 약분돼서 a, b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과 여기 빼기 3이 곱하면 빼기 18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 쓴 답은 빼기 18 ab의 4제곱이 되고 a의 6제곱 b의 7제곱과 ab가 약분이 되면 a의 5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3과 빼기 3을 곱하면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빼기 18 ab의 4제곱 더하기 9a의 5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4x분의 12x의 제곱 빼기 8xy 빼기 3x분의 빼기 12x의 제곱 y 더하기 9xy의 제곱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최대한 약분을 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하면 4랑 10이 약분하면 3이 되죠. x랑 x제곱 약분하면 x가 됩니다. 4랑 빼기 8 약분하면 빼기 2가 되죠. x랑 x 약분하면 곱하기 1이 되는데 안 써줘도 되고 뒤에 y만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그리고 항상 여기는 우리가 괄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이랑 빼기 11을 약분하면
빼기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랑 x제곱 약분하면 x가 되고 y랑 y 약분하면 곱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이랑 더하기 9 약분하면 더하기 3이 되고 x랑 x 약분하면 곱하기 1이 되고 y랑 y제곱 약분하면 y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괄호를 풀기 위해서 분배법칙을 쓰면 3x 빼기 2y, 분배법칙 쓰면 더하기 4x 빼기 3y가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7x 빼기 5y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분배법칙 쓸 때 특히 여기 분배법칙 쓰는 거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4x의 제곱 빼기 6xy 괄호 나누기 2x 빼기 괄호 9x의 제곱 y 빼기 6x 곱하기 3x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겠네요. 14랑 여기 2를 분배법칙 써서 나누면 7이 되고 x제곱이랑 x를 나누면 x가 되겠습니다. 빼기 6이랑 2를 나누면 빼기 3이 되네요. x랑 x를 나누면 약분돼서 곱하기 1이 되고 y는 뒤에 나눌 게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한 결과가 7x 빼기 3y네요.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괄호를 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른 분배법칙을 쓰거나 그럴 때 부호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3x랑 9x제곱 약분하면 3xy가 되네요. 빼기 6x랑 곱하기 3x분의 1에서 약분하면 빼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분배법칙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7x 빼기 3y 빼기 3xy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그 동량끼리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가 답이 되겠죠. 다항식 A에 4분의 1 AB를 곱한 결과가 A제곱 빼기 2분의 1 AB제곱 더하기 2AB일 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 그럼 어떤 다항식 A에다가 4분의 1 AB 이런 경우는 선생님 허리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분자 자리에 올려서 써주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4분의 AB를 계산하면 이게 A제곱 B 빼기 2분의 AB제곱 더하기 2AB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A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AB분의 4를 곱하면 양변에 AB분의 4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좌변에는 A만 남게 됩니다. 그럼 우변에 A제곱 B 빼기 2분의 AB제곱 더하기 2AB가 있는데 여기에서 AB분의 또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배법칙을 써서 약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약분하겠습니다. A제곱 B와 AB를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 4를 곱하면 4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하면 2랑 4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리고 AB랑 AB제곱을 약분하면 분자 자리에 B만 남게 됩니다. 여기 2 그리고 여기 음수랑 양수를 곱한 거니까 빼기 2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AB랑 AB분의 4를 약분하면 AB가 다 약분이 되고 2랑 4를 곱해주는 게 돼서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되겠네요. A는 4A 빼기 2B 더하기 8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2B, 높이가 4AB 빼기 3A인 직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직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곱한 거죠. 밑면의 가로 세로를 곱하면 2AB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높이는 V라고 씁니다. 4AB 빼기 3A.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을 쓰면 2, 4, 8A의 제곱,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AB랑 빼기 3A를 분배법칙 쓰면 빼기 6A의 제곱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면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